저는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이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1990년에 일본에서 버블이 꺼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일본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68%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억지로 지금 그 거품, 버블이 지금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 뉴스를 그냥 딱 봐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경제학은 제가 평생 가르쳤는데 경제학은 사실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학에서 교양 과목처럼 사실은 모든 전공의 학생들에게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과마다 벽이 굉장히 높아요. 학과에서 자기 전공만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경제학 강의를 경제학 원론이라도 듣도록 해야 되는데 허용을 안 해요, 잘. 그래서 그걸 듣지도 않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뭐 강의하고 그러면 제가 경제학 원론 강의하면 200~300명 됐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듣도록. 풀어놔요. 그냥 누구든지 원하는 과목을 들어라. 근데 강원대학교만 해도 우리 학과에서 제 수업을 좀 많은 학생 듣고 싶어 하는데 40명 이상 못 듣는다 딱 잘라놔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이 폐강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제가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지난 학기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치면, 대학으로 치면 1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뭘 했냐면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한 15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학을 실제 이러이러 해서 좀 기본적인 체력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적어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지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제가 권해드려요. 정말 이현은 교수 경제포럼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에 다 올려놨어요. 시리즈로.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막 또 시작한 게 이제 9월부터는 또 2학기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이게 사실 제 강원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1학기 제가 거시경제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셔라. 그냥 무료로 보셔라 해서 제가 열어놓은 거고요. 2학기는 세계 경제론을 강의하는데 이것도 그냥 열어놨어요. 그럼 우리 학생도 가르치고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사실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은 책 안 보고 그냥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뭐 부동산 뭐 서울 어디 뭐 강남 어디 집값 막 오른다더라 그러면 계속 그 오른다 하면 오른다 하는 그 채널만 계속 떠요. 그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책을 좀 봐야 되고 특히 기초 경제학은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제 채널은 비교적 그래도 뭐 좀 그런 면에서 좀 뭐 시류에 맞춰서 뭐 그때그때 무슨 경제 뉴스를 그냥 시황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좀 하는데 그런 채널을 좀 찾아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크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투자 원칙 하면 제가 크게 한 4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보십시오. 왜냐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한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좀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 한국이 인구로 보면 0.66%밖에 안 돼요. 전체 80억 인구 중에 우리는 5,1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5,100만이 그러니까 0.6%, 0.6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GDP 규모로 해도 1.7%밖에 안 돼요. 100이라고 한다면 1.7%만 우리나라인 거예요.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알아서 내가 먹고 살겠다. 여기서 내가 볶고 지지고 이러면서 살겠다. 이러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잘못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조선시대에 내가 그냥 어디 저기 지방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냥 거기에서 내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양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국을 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시니어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40년 사셔야 되니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세상을 넓게 보면서 적어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는 못해도 투자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그래도 투자를 하는데 전혀 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0.67% 뭐 아니면 1.7이니까 그 정도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자산을 한 50% 정도를 갖고 있는다 치면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나라
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근데 뭐 사람마다 재산이 많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절반을 해외 자산에 넣어라, 이것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어떤 자산에 내가 갖고 전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자산이 다 어디 가 있냐, 부동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나머지 30%만 금융자산인 거예요. 미국은 정반대예요. 70%가 금융자산이고 30%만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부동산이 버블이고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불나방처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폭삭 망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할 땐 특히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탈출을 할 준비를 하거나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 팔기가 좀 뭐하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반 정도로 평수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내 현금 마련해서 내가 노후 대비도 하고 약간 교회로 나가서 좀 편안한 그런 노후 생활을 좀 즐기면서 거기에서 재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미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투자 자산 바라봐라.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 4번째, 스스로 공부 좀 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아 이현웅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럴듯하네, 아 그럼 당장 내가 전원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또 망해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많이 가서 스스로 바라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스스로 책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바라본다는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아니면 세계를 바라는데 뭐 하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미래를 만드는, 정말 이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아니 기후위기를 정말 앞장서서 막아내는, 아니면 노인사회에 정말 적절한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에 선봉장을 쓰는 그런 기업에 가서 내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힘들다면 거기에 주인만 되면 되거든. 주인 되는 게 뭐예요? 거기 그 회사들의 주식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니들 취직을 해라.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취직하면 거의 종업원밖에 안 되지만 주식 사면 내가 거기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쓰셔라.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평균 90제곱미터 아파트,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소득 대비로 27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계소득이 27년을 모아야 산다. 뉴욕이 얼마냐? 14배밖에 안 돼요. 그럼 뭐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뭐 선진국 비싸다는 도시들도 전부 다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도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나치게 이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갈 수가 없다.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요,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잖아요.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0% 정도 내외인데, 이 정도면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예요. 이게 터지더라도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90년에 일본에서 버블이 꺼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일본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68%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억지로 지금 그 거품, 버블이 지금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다가 내가 남한테 넘기는데, 내가 지금 이걸 살 때, 나 말고 또 다른 바보가 앞으로 나타나서 이걸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 될까요? 서울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가구 수 늘어나는 것은 사실 그 인구를 억지로 쪼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1가구 1주택 이상이면 뭐 어렵다 하니까 그냥 자식 분가시키고, 또 분가를 해야지만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분양해 준다니까 그냥 쪼개놓은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0%도 넘어요. 더구나 지방은 집 사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서울도 마찬가지 억지로 쪼개놓고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새 정부가 다시 또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집값을 3배 올린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대체 자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이고, 우리나라 주식이고, 또 아니면 미국 주식이고. 그게 아니라면 요즘에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대체 자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암호 자산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난 시니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공부하시라니까요, 제가. 저도 공부하는데 왜 교수님 여러분은 안 하세요? 왜? 누구나 가능하다 하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세를 사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잖아요. 치매도 안 걸려요. 제 장인 치매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너무 기억이 새록새록하세요. 저보다도 더 기억력 좋으세요. 왜? 공부를 하니까. 저도 한때는 제가 치매 걸릴까 걱정도 해보고 치매 검사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 하고 제가 이런 연구소 활동하면서 각종 그런 자료를 계속 보잖아요. 그걸 계속 보게 되니까 치매가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영모기지 해서 뭐 그냥 내 집을 담보로 쉽게 하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내 주택 가치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건데 저는 그걸 별로 권해 드리지 않아요. 그럴 바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조그만 평수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외로 좀 이렇게 좀 이주해서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거기서 정말 이게 좋다 하면 나중에 그거 다 팔아도 되는 거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지. 자식한테 언제 물려주실 거예요.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냥 그 잊어버리시고 그냥 사시면 된다. 근데 내가 여건이 굉장히 좋다. 내 돈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좀 도와주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여건도 안 되는데 억지로 그걸 떼어주시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서 자식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병원 옆에 계속 나 살아야 될까 또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원 옆에 사시면 병이 자꾸 더 생겨서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요. 좀 멀리 떨어지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 약도 안 먹어요. 저도 혈압도 하나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하나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정기 검사해서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서울 큰 병원 가서 검사하는 정도, 이 정도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면 더 병원 더 자주 갔을 거예요. 잔병이 많이 있어서. 감기 한 번도 제대로 안 걸려요. 별로 걸릴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그 좋은 공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그 식구가 둘이 있어요. 아이들은 저희가 낳은 아이들 둘은 이미 다 결혼해서 이제 다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입양한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 동네에서 입양한 강아지 개들이에요. 근데 강아지라고 하지만 강아지는 좀 큰 개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 품종을 말씀을 드리면 시골우 자부종이에요. 시골우 자부종, 시골 잡종. 거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입양을 했는데 구조한 거예요. 거의 뭐 시골에서 이거 뭐 너무나 막 키우고 나중에 뭐 보신탕으로 먹겠다 뭐 이렇게 하고 약 다려 먹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 아내가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개들 데리고 뒷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일단 시작이에요. 한 30분을 같이 산책하고 오면 하루가 상쾌해요. 그 저희 집에서 또 제가 약간 술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술 한잔 하면 제가 다음 날은 또 수정사까지 또 올라갔다 오는데, 수정사 올라가는데 뭐 기껏 해도 30분이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당터에 자리 잡은 절이 수정사거든요. 그 수정사에서 내려다보는 그 양수리, 그 두물머리를 쭉 보면 또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런 지역을 찾아보시면 정말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말이 샜습니다. 제가 너무 제 지역을 자꾸 자랑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원인 TV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터뷰 좀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강아지 키우는 재미, 또 우리 제 아내가 이렇게 뭐 그 들고양이들 밥 먹이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 뭐 거기서 뭐 꽃 키우는 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뭐 농사지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좀 찍으면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괜히 딱딱한 경제 TV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제 마음을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